자,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제가 사는 동네 관악구에 편의점 30개 넘게 있습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이 서울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구가 있는데 그 중에 관악구가 좀 유명해요. 안 좋은 걸로 유명해요. 일단 관악구가 대한민국 전체 중에 가장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. 엄청나게 높아요. 제가 알기로는 킬로당 이제 인구수가 한 4만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1km 반경에 거주한 사람이 거의 4만 이상 넘어. 봉천동 같은 경우 5만까지 가는 곳도 있어요. 그러니까 좁은 땅덩이에 엄청 많이 사는 거지. 원래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땅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 좁은 땅에 엄청 많이 살잖아요. 그래서 차 운전하면 이제 미어 터지고 지하철 타면 사람 낑겨 타고 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. 근데 관악가 유독 사람이 많습니다. 특히나 이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보다 1인 가구가 많아요. 관악구 실제로 거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관악구는 관악산을 기점으로 신림동하고 봉천동이 양분되어 있습니다. 관악산을 기점으로 반마치 쪼개져 있습니다. 그래서 지방에 상경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세요. 이 관악구. 왜냐하면 이 관악구가 다른 지역보다는 월세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. 그 월세가 왜 저렴하냐?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. 그리고 좀 낡은 집들이 많아요. 오래된 집. 서울이 무조건 뭐 신축 아파트 무조건 이제 뭐 한강뷰의 어떤 고층 아파트 생각하는데 서울도 낡아빠진 집이 엄청 많습니다. 막상 관악구 가면요. 이게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동네가 굉장히 좀 낙후돼 있어요. 정말 낙후돼 있어. 예. 부산 저기 간만동이라고 있죠. 거기보다 더 심해. 예. 막 지은 지 막 40년, 50년 이런 뭐 반잣집도 많이 있고 빨간 벽돌 그런 빌라도 많이 있고 그 신축 금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1인 가구분들이 많이 사세요. 또 그런데 이제 편의점들이 많아. 편의점이. 근데 요즘에 편의점이 잘 될까 이게? 뭐 잘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. 없다는 게 아니에요. 근데 편의점 점주님들은 알겠지만 이 편의점은요. 무조건 자리가 중요합니다. 자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. 목이 9할입니다. 목이 9할. 물론 어떤 장사도 목이 1순위긴 해. 근데 편의점은 이 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. 목이 전부 다 보시면 돼요. 예. 지금도 목 좋은 데는 잘 됩니다. 예를 들어 번화가 같은데 잘 돼요. 엄청 잘 돼. 근데 일반 동네는 잘 안 됩니다. 특히 골목 상권은 정말 안 돼요. 서울도 아마 편의점이 많을 겁니다. 근데 막상 잘 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. 오히려 편의점 잘 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? 윤가입니다. 윤가. 윤가가 잘 돼. 예, 주안동이 아마 편의점이 잘 될 겁니다. 굉장히 잘 돼. 왜냐? 밤늦게 술 마시고 2차로 또 뭐 맥주 마신다거나 아니면 야식거리 사간다거나 밤 손님들이 많거든. 아니 숙취해서 사러 이제 편의점 간다거나. 그래서 오히려 윤가가 끼고 있는 쪽이 오히려 더 잘 돼요. 대신에 사건 사고가 많아요. 예. 윤가 끼고 있는 쪽은 보통 새벽에도 밤늦게 술 마시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. 평상에 밖에서. 예. 그래서 윤가 쪽이 잘 되긴 한데 보통 근데 윤가는 동네에서 몇 군데 없잖아요. 이게. 일반 동네 잘 안 됩니다. 특히 요즘에는 좀 편의점이 그 매상 올리기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. 1인 가구. 예. 근데 그 1인 가구들이 돈이 많이 없어요. 아까 제가 이제 관악구 얘기했잖아요. 이 관악구에 거주하는 젊은 사람들 돈을 많이 못 벌어요, 여러분.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 평균 소득이 3천만 원 조금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서울 살면 생각보다 적죠, 이게. 강남권이 제가 알기로는 평균 소득이 7천이 넘는 걸 알고 있는데 관악구가 반도 안 돼요. 거의 서울 안쪽에서는 거의 끝자락입니다.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사는 거야. 아무리 관악구라 하더라도 월세가 50은 됩니다. 50은 넘어요.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생활비 이것저것 내고 나면
막상 남는 게 별거 없어요. 그럼 편의점 음식을 평소에 자주 먹겠습니까? 아니면 좀 덜 먹을까?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덜 먹겠죠. 왜냐하면 편의점이 비쌉니다. 뭐 편의점에서 먹을 만한 게 그나마 도시락인데, 도시락도 사실 자주 먹는 거는 전 비추입니다. 도시락이 건강에 안 좋아요. 네. 편의점 맥주나 이런 것도 비쌉니다. 단품으로 사면 많이 비싸요. 콜라도 비쌉니다. 우유도 비싸고.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가격 비교 가능하잖아. 지금 여러분 편의점 가면 스마트폰으로 일일이 다 비교하면서 구입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그러면 편의점이 좀 비싸다는 거 알 겁니다. 그러면 선뜻 안 살 거야, 이게. 옛날보다. 물론 편의점에도 할인 상품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예를 들어 뭐 설우유 이제 900ml짜리 있잖아요. 큰 거. 그게 아마 편의점에 3,000원 넘을 겁니다. 일반 마트 가면 2,600원, 500원 정도 할 거예요. 식자재 가면 2,400원 정도 합니다. 차이가 좀 많이 나요. 한 7, 8원 납니다. 1.5리터 제로콜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네 마트에서 그 펩시 제로 라임 있죠. 유명한 거. 그거 사왔거든요. 1.8리터인데 얼마 주고 샀는지 아십니까? 세일해가지고 1,500원 주고 샀습니다. 엄청 싸게 샀죠. 이게 1.8리터. 1.5리터 말고. 근데 그걸 편의점 가서 사잖아요. 2,800원 합니다.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. 이게 100원, 200원 차이가 아니야. 편의점이 좀 비쌉니다. 근데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사 먹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좀 몇백 원에 아쉽기 때문에 가격 비교를 다 할 겁니다.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뭐 사 먹고 싶은 게 있어. 근데 비싸. 그러면 사 먹겠습니까? 아니면 좀 안 사 먹을까? 안 사 먹으려 하겠죠. 네. 거기다 편의점 문제가 뭐냐면 편의점은 이제 임금의 비중이 굉장히 심합니다. 왜냐하면 아무리 점주가 몸을 갈아가지고 일한다 하더라도 보통 편의점은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기 때문에 점주 혼자서 이 모든 시간을 다 도맡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아르바이트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다른 일자리보다 임금 부담이 심합니다. 너무 심해. 근데 매출은 크게 안 올라와, 이게. 매출 같은 경우에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마 서울의 편의점이 더 버티기 힘들 거야. 서울은 특히나 월세가 많이 나가니까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의점 하면 월세 2천만원 이상이어도 인건비, 임대료, 본사 마진 다 떼면 손에 쥐는 건 2, 300입니다. 24시간 노예 계약입니다. 라고 적어졌습니다. 이게 편의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거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. 나가는 거 줄이는 게. 왜 점주인데 하루에 14시간씩 근무하는지 아세요? 그렇게 근무해야 잘 가져가거든. 네. 편의점이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근무하는, 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이 월세가 얼마나 나가냐.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데 부담이 심할까요? 서울은 월세가 비싸니까. 뭐 잘 되면 커버할 수 있겠지만 잘 안 되면 이 월세가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. 이 월세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월세는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요, 이게. 근데 월세는 계속 올라갑니다, 이게. 그게 문제죠, 이게. 장사는 안 되는데. 거기다 알바생이 이제 최저시급도 올라가죠. 네. 그래서 점주가 몸을 갈아넣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동네 편의점 보면 보통 정주님이 하루에 13시간? 많은 분들이 16시간씩 근무합니다. 그렇게 일해도 이것저것 다 떼고 300 이상 가져가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. 네. 그리고 16시간씩 일하면 몸이 축납니다, 이게. 보통 편의점 점주님들이 왜 편의점 일하다 보면 폐기 나오지 않습니까? 폐기 도시락 같은 거 나오죠. 그러면 그 버리는 거 돈이거든요. 그럼 아깝잖아. 그럼 자기가 먹어요. 네. 근데 그거 먹으면서 건강이 안 좋아져. 네. 편의점 점주님도 알 겁니다. 그 도시락이나 이제 뭐 햄버거 이런 것들이 건강에는 안 좋아요. 너무 자주 먹으면 안 좋아, 이게. 피부도 안 좋아지고 살도 많이 찝니다. 근데 또 아깝잖아, 이게. 내가 이제 발주 넣었는데 안 팔리면 버려야 되는데.
좀 버리기도 그렇잖아요, 이게.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먹죠, 이게. 근데 먹는데 매일같이 먹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져. 거기다 편의점 한번 창업하면 5년입니다, 5년. 예, 기본 5년이에요. 예. 그러니까 내가 이제 2020년 3월 1일에 창업을 했다. 그러면 2031년 2월 28일까지 해야 됩니다. 예. 이게 좀 편의점이 웃긴 게 기본 약정 기간이 깁니다. 상당히 길어. 근데 이게 족쇄가 되는 거죠. 막상 몇 달 해보면 돈이 안 벌리거든. 안 벌려가 접고 싶어. 근데 못 접어, 이게. 그러니까 계약을 이제 해지하려면 해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위약금을 내야 됩니다. 위약금을.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. 보통 편의점 위약금이 보통 저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창업비의 한 3분의 2에서 80% 사이입니다. 보통 동네 편의점 창업하는데 한 1억 이상 드니까 한 1억 2, 3천 잡는다 치고, 근데 막상 해보니까 몸이 축나고 돈이 안 돼.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. 그 본사에다가 뭐 계약 해지하겠다 요청을 해요. 그러면 위약금을 토해내야 됩니다. 위약금을. 근데 한 1억 3천만 원 내가 창업비 들었으면 위약금으로만 거의 1억 가까이 내야 돼.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접는 건데 내가 돈까지 물어줘야 됩니다. 그럼 빚쟁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절대다수의 편의점 점주인들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. 돈 많은 편의점 안 합니다, 이게. 네. 왜 편의점이 창업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? 다른 프랜차이즈보다는 창업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. 보통 프랜차이즈 창업하는데 큰 거 2장 들어갑니다. 좀 하다못해 저가형 카페도 있잖아요. 10평짜리 하는 것도 한 2장 이상 들어갑니다. 큰 거 2장 이상. 2억 이상 들어가. 보통 광역시는 3억까지 들어갑니다. 절대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다. 예. 저가형 카페도 창업비는 절대 저가가 아니야. 초고가입니다. 근데 편의점은 보통 1억 한 초중반대에 살 수 있으니까 많이 해, 이게. 그러니까 편의점의 맹점이 그런 겁니다. 편의점이 가격이 비싸잖아. 이 가격이 비싼 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. 요즘 사람들이 200원, 300 예민합니다. 네. 김밥 한 줄에 뭐 500 올라가는 것도 예민하지 않습니까? 비싸다 하는 마당에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면 편의점은 원래 비싸잖아. 그렇지 않습니까? 원래 비싸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낮 시간대 보면 편의점이 열려있는 게 아니라 뭐 식자재 마트나 할인마트 열려있을 거 아니야. 그럼 거기 가면 더 싸다는 거 아니죠? 그럼 낮에 편의점 가서 사겠습니까? 담배 말고는 안 살 거야, 담배. 예. 담배 마진이 정말 낮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이 가성비 소비를 하게 되면 가장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분야가 편의점입니다, 편의점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편의점 창업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, 인수할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. 예. 지금 편의점 창업하신 거 후회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. 굉장히 많을 겁니다. 접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못 접고 그냥 참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. 그러니까 예. 절대 편의점 같은 건 꿈도 꾸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뭐 다른 창업도 마찬가지야. 요즘에는 창업해서 잘 되기가 무엇보다 힘드니까 그냥 아예 할 생각 하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